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그죠? 77주년이네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치하로부터 해방이 되던 8월 15일. 자, 오늘 제가 특집으로, 강복절 특집으로 하반기 주도주, 우리가 보면 아는 게 뭡니까? BBIC 이런 부분을 알죠. 저는 오늘 EC, BBIG가 아니고 BBEC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또 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주도 산업을 알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도 산업 속에서 주도주를 발굴하는 그런 순서로, 그죠?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반대로, 종목을 먼저 뚝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 생각 없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고 하락하면, 이건 뭐 하는 회사지? 뭐 하는 업종이지? 실적이 좋은지, 실적이 안 좋은지,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빠지면, 또 못 가면,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려나?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원하는 산업이 뭔지, 업종이 뭔지. 항상 우리 대상승에는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2006년, 7년도에 중국 관련주들, 산업,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IT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가 급등을 하는, 또 그 이후에 뭐 2017년, 16년에 바이오,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하반기, 결국은 우리가 연말까지, 저는 항상 상반기 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죠? 지금 랠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랠리 속에서 과연 어떤 산업이 주도 산업이 될 것이며, 그 주도주 산업 속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니까 많이 좀 하락을 했네, 그죠? 코스피가 2021년도 6월 달만 하더라도 3,300에 있던 코스피가 올해 6월 달에, 그죠? 6월 달 저점이 2,300도 깨고 2,260까지도 하락을 했었으니까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지금 이제 2,500 올려 세워놨으니까 올해 저는 연말에 어디까지 가는지 그 부분을부터 한번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시장의 먼저 제가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자, 시장의 흐름은 연말까지 열리다. 그 랠리의 우리 시장의 랠리의 가장 중심은, 큰 이유는, 배경은 바로 미국 시장의 상승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말까지 랠리를 하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15,00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죠? 나스닥도 제가 1,500포인트까지는 빠질 것이다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국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다. 우리가 그러니까 빠진 이유를 알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국 긴축이었죠. 결국은 긴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0.75%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를 약간 들어갔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일부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표시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주가가
나스닥이 16,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 반대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뭐 거창하게 금리가 어떻고, CPI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시장은 누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나스닥은 연말까지 15,000포인트 간다. 거기에 이제 가장 미국에서 주식시장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예요. 11월 달에 있을.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누구와 바이든과 또 중국 시진핑이 그죠? 대면 회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는 지나갔다.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년에 가서는 금리 인하를 그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특별히 좋을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좋을 게 아무것도 있나요? 그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보면서 여러분들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거예요. 두 번째, 그 상승의 원동력이 뭔가? 바로 수급이에요. 누구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 자, 그러면 그동안에 2년 동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축을 하고 주식을 팔았어요. 대한민국 기관들도 축을 하고 주식을 팔았어요. 연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내면을 보면은 외국인들보다도 대한민국 기관들이 주식은 더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기관들은 팔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지금 7월달, 8월달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외국인들은 9월달, 10월달까지 매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기관들은 그럼 뒤늦게 들어오겠죠. 항상 뒷북을 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10월이나 11월 가서 외국인들이 막 주식 팔아제끼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기관들이 받치면 주가 올라가겠죠. 항상 그래왔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연말 시장의 흐름은 좋을 것이야. 연말까지. 랠리.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15,000포인트 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2,900 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2,900까지, 나스닥이 15,000까지 근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좋아지니까 시장에는 주도라는 게, 주도 산업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철강 산업이, 과거에 조선 산업이,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 제약 바이오 산업이 주도가 되었듯이 어떤 산업이 주도가 될 것인가. 그죠? 그 주도 산업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 주도 산업은 뭐예요? 반드시 실적이 좋아야 해요. 그쪽으로 돈이 막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 발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으로 돈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디 쪽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가? 우리 산업에서 어디 쪽으로 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 산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산업이 바로 뭔 산업이에요? 2차 전지 산업이에요. 그 산업이 바로 뭔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런 또 뭡니까? 미국이 투자를 막 하잖아, 이제. 그죠? 미국이. 어디다가 투자합니까? 신재생에너지.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유가도 급등을 했지만, 지금 이제 오늘 당장 겨울에 유럽이 걱정이에요. 왜? 뭐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석유를, 가스를 중단시켜버린대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죠?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또 이제 원전까지도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은 영원한 성장 산업이에요. 왜?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포털 IT.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주도 산업이 되겠구나,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주도 산업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주도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도 종목의 기본은 뭐죠? 그 산업이라고 똑같이, 그죠?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일부 조금 비슷하게 실적은 좋겠지만 여기서 월등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적,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좋지만 내년 가면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합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급이에요. 누가 메이저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거나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뭐 CS 윈도 풍력 쪽에는 또 원자력 그죠? 원전도 결국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일부 어쨌든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두산 에너지빌리티 기타 등등.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 부분 시장의 흐름 연말까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라 주도산업 그중에서 누가 제일 실적이 어떤 산업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럼 그 산업 쪽에서 누가 제일 돈을 잘 버는지 내년에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인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올해 피크로 공장을 돌렸어. 근데 새롭게 추가지는 공장도 없어. 그럼 내년에도 올해만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장을 또 지었어. 내년에 가면 또 거기서 매출이 발생돼. 그런 기업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설비 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죠? 지금 과연 우리 산업 중에서 설비 투자를 하는 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먼저 상세하게 좀 접어들면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저는 이 평을 한 두세 개 정도 그죠? 첫 번째는 21동 평균선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22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가의 추세를 논하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잘 상승을 하는데 21을 오늘 갑자기 깨더니 그다음부터 21을 돌파를 못해. 그럼 추세가 이제 바뀌는구나. 주식을 팔아야 돼.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다 21일이 상승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는 게 바로 121동 평균선이에요. 이 121동 평균선은 뭐냐 하면, 그죠? 20일은 추세를 논한다고 한다면, 120일은 경기를 논하는 이평이에요. 경기. 그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 좋을 때 주식도 좋아지고, 경기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이 나스닥이 올 연초에, 그죠? 120일을 깼어요. 시장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이 파란 이 색깔이 이게 120일은 평균선이에요.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0일 평균선에 저항을 받지 않고 주가가 120일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계속 미국 시장 경기가 나스닥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20일 하면 살짝 깰 수도 있어요. 바로 복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기술적인 거 두 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 나스닥이 어쨌든 120일만 깨지 않으면 미국 나스닥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나쁘지 않구나,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시장도 크게 빠지더라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 자, 이게 나스닥 이제 주봉입니다. 자, 나스닥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위에 선을 이렇게 끊었죠. 15,000포인트예요. 이게 매듭이에요. 그죠? 매듭.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15,000포인트. 결국은 나스닥이 16,000이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깨고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지금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등을. 그럼 반등을 주면은 이 15,000포인트 때 여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의 일봉을 볼 때, 봉을 볼 때 주봉이든 월봉이든 매듭. 제가 나스닥이 하락할 때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1,500과 11,000포인트가 나스닥이 바닥이 될 것이다. 13,000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12,000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2020년도 그죠? 22년도 어디 8월, 9월, 10월달 주봉상 저점이 이 부근이었으니까. 그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저항대가 되겠어요? 저항대가 1차 저항대는 물론 14,000대가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뭐 뻗쳐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15,000까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 그거는 일봉상으로 왜? 경기가 좋은 경기평을 돌파시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황은 간단하게 시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종목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그죠? 주봉상 이게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주봉상 뭡니까? 거의 2달 정도 옆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던 거기까지 딱 빠지고 주가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최근에 주봉상 4주 연속 상승이에요. 2021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죠? 아니, 2020년도죠. 20년도. 20년도. 잘못 나왔네요. 20년도. 고쳐야 되겠다. 20년. 자, 2020년도, 그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무너졌던 저점 부근대, 박스권 하단. 그게 이제 2,900대, 3,000포인트대예요. 아마, 최근에 한 4, 5주 전에, 한 달 정도 전으로, 그죠? 삼성증권에서 올 연말, 코스피 목표가를 3,000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저는 뭐 그 전부터 2,900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제시한 건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박스권 상단이 3,000포인트예요. 저는 박스권 하단이 2,900. 그래서 2,900까지. 2,900까지만 가도. 그죠? 그래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부분, 산업 부분의 종목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탄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지수가 연말 좋아진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미국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간다. 우리는. 그러나 미국보다는 상승률 폭은 적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문제, 왜? 우리는 그럼 왜?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7월달부터 우리 시장에 매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팔았으니까. 2년 동안. 근데 외국인들이 7월달에 매수한 게 2조 3천억을 매수했어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2조 3천억을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8월 15일이니까, 그죠? 8월 13일까지 4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매도예요. 아직도. 그죠? 3,800억 매도입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지금 보세요. 2조 4천억 팔고 개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매수를 하던 개인들도 이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기관들은 지금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많이 팔죠. 기관들은 지금 계속 2년에 걸쳐서 주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들이 계속 팔 것인가? 이제는 너희도 8월 말이든 9월 달부터는 기관들도 매수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8월달을 보게 되면 8월달 수급이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8월달만. 지금 이제 8월달 딱 절반 지났죠. 그죠? 이 기준을 한다고 한다면은 8월달에 외국인들이 3조 이상을 산다는 거죠. 그럼 7월달에 2조 3천억 코스피에서 8월달에 3조 이상, 9월달에도 마찬가지로 10월달까지 산다고 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월달에 코스닥도 뭐예요? 코스닥도 1200억 매수가 전환이 되었어요. 7월달까지 앞에까지만 해도 매도였는데 코스닥도, 그러니까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월달에 뭡니까? 기관들보다도 개인의 매도가 더 커지죠.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도가 제일 컸는데, 그럼 이제 기관들은 서서히 뭡니까? 앞으로 매수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긴축, 또 우리 기업들 실적, 이런 모든 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까? 이 부분으로 주가는 연말까지 우리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죠? 이럴 때 주식을 다 팔고, 작년 연말에 주식을 팔고 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산업적으로 돈이 몰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시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좋아져. 외국인도 앞으로 사고, 미국 시장도 좋아지고, 우리 시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그죠? 돈이. 그거는 이제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겠죠? 왜? 이제 시장이 뭐 글로벌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봤더니, 최근에 미국이, 그죠? 인플레이션 감소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 에너지 안보라든지, 여기에다가 480조, 물론 이제 반도체도, 그죠? 투자를 합니다만은, 투자를 한대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죠? 안에 내용을 봤더니, 10년간 기후,
에너지 관련 예산이 48조 3,690억 달러로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7,500달러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또 중고 전기차를 매입할 때도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를 해준대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업종에 세제 혜택을 언제까지? 2032년까지 연장을 해요. 이 토탈 거의 480조를 투자를 합니다.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야? 이쪽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연 중국이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그쪽에 주식이 움직이고 그쪽으로 오죠. 시장이 좋아지는. 사실 미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같이 따라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업종 산업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 미국의 조건이 뭐예요? 중국 제품은 제외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연관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풍력이 됐든 심지어 중국의 소재까지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럼 그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하고 할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잘 요리를 우리 산업에서 기업들도 그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뭐냐? 결국은 전기차, 풍력, 신재생에너지, 또 거기에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원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에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산업이, 그럼 그 다음부터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이 전기차라는 게, 뭐 이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2030년이 되면은 5,180만 대를 생산한대요. 배터리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그쪽에 세제 혜택을 주면 더 이제 그쪽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그죠? 그래서 이쪽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세요. 2025년도에 1950만 대인데, 2030년도에 5,000 따따블이에요. 이제 급증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전기차 너무 많이 올랐어. 왔어. 1년 전부터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죠?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상황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른 있는 전문가들보다도. 자,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럼 여기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그중에서 제일 돈이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가 바로 양극재다. 그럼 우리 양극재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뭐야? 좋아지겠죠. 그죠?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 회사가 바로 누구예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캐파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배터리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급증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게 누가? 포스코는 2, 3년 전부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 LNF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세도 많이 주고,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시세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예요? 대기업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LG하고 GM하고 합작으로 만든 배터리 회사에 약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그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상세에 들어가면 이따가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16만 원까지였으니까 많이 왔죠. 8월 달까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쉴 것 같기도 하고, 8월 달 옆으로 좀 쉬는 모습,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옆으로 좀 쉬고 나면, 9월 달부터 이런 종목들 다시 때려 잡아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15만 원 깨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LNF도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좋고, 뭐 다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왜?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월봉상도 2달 이제 올랐죠? 그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얼마 안 남겨뒀어요. 저는 충분히 이 사상 최고가를 8월 말이 됐든 9월이 됐든 돌파한다고 봅니다. 포스코 케미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뭡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미국이 이 세제 혜택이 됐던, 그죠? 에너지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된 통과된 법안 부분에서 결국은 LG에너지와, 왜? LG에너지는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아무래도 이런 원료라든지 소재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리튬 광산도, 그죠? 또 포스코 케미칼 아르헨티나인가요? 거기서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도 미국 이번 법안 통과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만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옆에 이제 부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LNF든 에코프로비엠이든, 그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코스모 신소재,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가을이 오기 전에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해놔라. 코스모, 가을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하잖아요. 가을이 오기 전에 코스모 신소재를.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좀 가격이 싸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2, 3년 전에 이쪽에 LNF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그죠? 4만원대, 5만원대 발굴을 해서 지금 주가가 20만원대, 뭐 심지어 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50만원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액면분할을 해서 그런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럼 물론 이제 그쪽 캐파가, 뭐, 그렇게까지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충분히 연말까지 10만원은 가지 않을까. 코스모 신소재도.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쪽이라, 앞에 제가 양극재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죠? 전체 비중 부분에서 40%가 양극재가 차지하니까. 후발주자라고 그랬어요. 2020년도 10만 톤. 23년도 그러면 12만 톤. 근데 2024년, 25년부터 양극재 생산이 급증을 하죠. 25년도에 27만 톤. 그리고 40만 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의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거기서 생산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GM하고 LG 합작 회사에 납품 공급하는 것도 언제까지? 2025년까지죠. 그죠? 그럼 거기만 이제 앞으로 하겠어요? 대기업이니까. 포스코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집니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신재생에너지. 사실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과거에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의 이런, 앞에 제가 쭉 보여드렸던,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부각이 되지만, 과거에도 뭐, 사실 태양광이든, 그죠? 풍력이든 부각이 되었죠.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이 이런 법안이 통과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가 지금 결국은 뭡니까?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우리는 에너지 지고 있다 이거잖아. 유럽 니들 지금이야 뭐, 날씨 더워서 그러지만,
나중에 겨울에 추운데 참을 수 있을지 보자. 그때 가서 에너지 막아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가 더 부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태양광의 이 하나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태양광 부분에 이제 수익 구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부분하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의 에너지 또 유가의 지금 고유가 그죠? 고유가 거기에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태양광이 또 풍력이 새로운 투자 산업으로 그죠? 또 거기에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수익 구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는 뭐 만년 적자 투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2분기에 분기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거기에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태양광 부분이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저는 이제 사장 최고 가격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솔루션이 5만원대, 6만원대 여기가 한계였어요. 한계.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 태양광 이번에 이 산업으로 태양광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연말까지 하나 케미칼도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쪽에 있는 태양광 쪽에 있는 종목은 뭐 하나 솔루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모듈 만드는 거, 뭐 인버터 이런 쪽. 그리고 이쪽에 또 태양광 하면 OCI, 예? 그리고 또 뭐 S&D 이런 쪽들 기타. 그건 또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풍력이죠. 풍력. 풍력하면 그 고가에 있는 게 CS 윈더 풍력. 그죠? 똑같은 거예요. 태양광, 풍력. 미국, 우크라이나, 재생,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부분에서는 CS 윈드이지만 또 뭐 동국 SNC라든지 또 CS 베어링이라든지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삼강 M&D라고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이게 과거 같으면 단발적인 하나의 테마로서 끝나지만 지금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죠?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 감축 법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원전, 그죠? 지금 미국도 원전 쪽을 다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자. 원전하면 누구예요? 원전하면 바로 두산 에너지, 두산중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죠. 그러면 그쪽에 이제 한전 기술, 두산 이것도 뭐 계속 지금 16,000원, 7,000원에서 2만 1, 2천 사이에 박스권인데 저희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어요? 한전 기술, 일진타워, 일진파워, 뭐 우진 이런 종목들,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 결국 현대차도 주가가 지금 사실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타 이런 대형주들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19만원대 후반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것도 현대차도 보세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내버리잖아요. 3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왜? 전기차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에서. 그죠? 배터리가 좋아지는데, 배터리가 왜 좋아져요? 전기차가 많이 생기니까 하는 거죠. 전기차를 누가 또 만들어요? 현대차가 만들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현대차 하면 뭐 현대차가 움직인다? 그럼 옆에 누굴 보면 기아차. 같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카카오. 낙폭 과대 IT 포털. 카카오 네이버.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전히 카카오도 성장 속에서 있다. 그죠? 물론 주가가 고점되기 많이 하락하기, 뭐, 이런 낙폭 가해도 있으니까. 카카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런 걸 봐도 어디겠습니까? 그죠? 이용시로서만.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급박한데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요. 앞에 뭐, 우리가 2차 전지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원전이나 또 뭐 현대차, 자동차. 그리고 이제 IT 포털,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단기 그때그때 매매에 따른 매매 위주로 가는 것이고, 이쪽은 투자 위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 없어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에요. 어쨌든 왜? 실적과 성장이니까. 그죠? 자,
제약바이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냥 뭐 워낙 제가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5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 중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매출을 거의 뭐 2조 가까운 매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8월달도 한 개가 더 포함돼요. EMA 아마 승인을 받을 거예요.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그죠?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또 분들한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매년 한 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해요. 바이오 베타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했어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말입니다. 5개 제품 출시를 해요. 근데 이 자체가 본격적인 집판 체제로 진출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가면 3공장 6만 리터. 그죠? 그럼 토탈 25만 리터, 지금 19만 리터니까 25만 리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짓겠죠. 더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근접하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이 좋은지, 성장하는지, 수급이 따르는지, 그 세 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 쭉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회사 영역은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름 참고하시고. 자, 그럼 결국은 셀트리온은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잖아요? 일단 지금은 일단 출발은. 그럼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앞으로 2차 산업이 성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15%의 급성장을 해요. 그렇죠? 2차 전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바이오라고 해서 돈 다 벌지 않잖아요. 근데 이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 시밀러 급성장에서 셀트리온 돈 다 벌다가 왜? 바이오 시밀러에서 최고의 선도주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성장하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사람이 성장하는데 이 회사가 그럼 바이오 시밀러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매출이 5,960억이에요. 이거는 사상 두 번째 많은 매출이에요. 사실은 이제 4분기에 2021년도 4분기 매출이 6,210이 이게 사상 최고치인데, 이때는 이제 뭐냐 하면 안에 뭐 진단 키트라든지 또 뭡니까? 레키노나가 한 16%,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항체 치료제, 그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6천억이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없이, 물론 진단키트 4%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케미칼 제품을 가지고 사상 두 번째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그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작년에 2021년도에 1조 9천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7,500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고요. 매출은 뭐 1조 5천억 하는 회사들 몇 개씩 있지만 영업이익을 7,500억씩 하는 회사는 앞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올해 내년 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회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결국은 뭐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됐든 바이오 시밀러가 됐든. 자, 이 회사는 지금 램시마를 비롯해서 램시마 SC를, 유프라이마를, 기타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기타 저항청까지, 그죠? 매년, 내년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 5개의 제품을 출시한다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에 출시하지 않는 지금 매출 가지고 1조 9천억을 만들었는데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출시한다고 해서 바로, 근데 이게 직판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셀트 강의를 할 때, 오늘은 제가 앞에 이제 8월 특집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셀트의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만. 셀트의 가장 앞으로 효자가 되고 셀트를 이끌어갈 제품이 바로 램시마 SC라는 제품이 될 거예요. 이런 바이오 베타예요. 바이오 베타. 특허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유럽 점유율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쨌든 9.1%. 그러니까 램시마하고 램시마 IV와 같이, 그죠? 점유율이 63%예요. 유럽은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금 판매 수량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시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램시마 SC 가지고 올해 예상하는 매출이 2,551억이에요. 올해 예상하는 게 22년도. 작년에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판매되면서 800, 거의 9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에 900억 올리던 매출이 올해 2,500억을 올려요. 내년에 3,900억, 내년에 3,900은 좀 적다고 봐요. 내년에 최소 5,000억은 될 거예요. 내년 미국도 출시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게 미국 시장이 바이오 의약품은 50%, 60%예요. 그죠? 자,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그죠? 의사들이 발표한 건데 나온 건데 너무 따봉이다 그냥. 그죠? 설치도 될 것이다. 응? 매우 매우 환자한테 좋다. 이게 과거에 램시마도 그랬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수급이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 했어요? 수급.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실적이 좋고 성장이 좋고 시장에서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시장 사는지 안 사는지. 자, 최근에 보면 4월달 1일부터 제가 왜 4월달부터 이걸 하냐 하면 셀트가 4월달부터 이제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약 200만 주예요. 200만 주. 기관들이 230만 주를 샀어요. 그 중에서 연기금이 150만 주예요. 그 누가 다 팔았어요? 4월 이후에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시장 안 좋았어요. 근데 개인들이 470만 주를 팔았어요. 자, 수급이 지금 뭐예요? 실적 좋죠? 성장성 있죠? 내년에 미국에서 다시 출시하니까 좋죠? 그 다음에 수급. 기관 외국인들 매기들이 막 사죠. 누가 팔아요? 개인이 팔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사, 우리가 요즘 공매도 그러죠? 뭐, 불법 공매도, 뭐, 한투에서도 뭐 발각되고, 신한도 발각되고, 기타 등등. 대차가 늘어나는 추세죠. 근데 이 회사는, 셀트리온은 대차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10년 싸움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790만 주예요. 불과 7월 20일 날 1020만 주 있던 대차가 200만 주가 또 감소했어요. 200만 주 이상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여러분, 제가 이 셀트리온 10년을 연구했는데요. 제가 연구할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매도 누적 잔고가 1300만 주였어요. 누적 잔고가 1300만 주. 지금 239만 주예요. 8월 10일 기준 239만 주예요. 자, 공매도가 떠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떠난다. 셀트에 있어서 공매도가 떠난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동안 셀트를 아마 투자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 저 회사는 좋은데 저렇게 호재가 나오는데 남들 같으면 상한가 들어갈 건데 왜 저 회사는 뭐 오히려 주가가 빠지지 못 가지? 누구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놈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셀트가 실적이 좋네. 어디 승인 나왔네. FDA 승인 받았네. 매출이 좋네. 신약 아마 바이오시밀로 개발되었네. 판매되었네. 허가 나왔네. 그럼 그때마다 주가가 시장에서 뭐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것은요. 공매도가 풀리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새로운 신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주가가 6월 달부터 해서 급등을 보여줬죠. 그죠? 주가가 지금 20만 8천 원이에요. 이제 20만대 올라왔어요. 그죠? 5월 달에 저점이 13만 9천 원이었어요. 주가가 6월 달에 급락을 했었죠. 셀트는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6월, 7월, 8월까지 주가가 달리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물량대가 받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25만 원대가 있죠. 그죠? 이때가 뭐야? 매물대가 왜? 일봉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 그러니까 제가 쭉 앞에 시황부터 해서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좋아지는 시장 속에서 어디 쪽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종목 수준으로 쭉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3등은 이제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 셀트 2만원대 투자할 때는 3등 주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등 주식이에요. 2등. 2등이라는 것은 1등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아직 1등은 아니에요. 아직 1등 되려면 주가가 더 팡팡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장기 성장의 기반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는 그 성과를 보여주는 시기가 내후년 나올 거예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따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바이오 종목도 말씀을 몇 개 드리겠지만, 셀터가 아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지방에서 대구든 부산이든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유료 강의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쭉 듣고, 아, 강의 참 멋있다. 그래! 나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오늘 셀트건이 강의한 안에 쭉 내용과 비슷하게 종목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한번 나도 매수를 해서 연말까지 한번 가보겠어.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강의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셀트리온 강의를 하면서 계속 후원 계좌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셀트 강의뿐만 아니라 앞에 쭉 이제 전체적인 시황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늘 강의에 감동은 아니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1002-163-313136 예금주 건정호 셀트건 이렇게 함수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휴가 때 시골에 그죠 농장에 가서 열심히 아침에 새벽에 땀 흘리면서 풀을 깎고 아침 세차 먹을 시점에 보니까 무지개가 쫙 그것도 쌍무지개가 순간 포착을 했어요. 행운이구나. 이때부터 셀트가 주가가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야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쌍무지개 행운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기술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게 막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주가가 움직이면 막 이것저것 다 갔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연말까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가는 쪽만 가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 부자 주식은 계속 가고요. 그렇지 못한 주식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폭 많이 빠졌다고 누구인데 제가 굳이 그런 주식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응? 설마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 가는 장세만 가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다우가 니프티 50 장세처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또 ABL 바이오, SD팜, 이런 게 몇 개, 이런 실적보다도 바이오니까 셀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지만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8월 15일 특별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